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할이 바뀔 거예요. 지점에 있는 은행원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해외 관련된 일이라든지요, 아니면 빅데이터나 IT 쪽 다른 업무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제가 볼 때 한 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필기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 자소서도 은행은 어려워요. 지금부터 신문 꼬박꼬박 읽으시고요, 이슈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융권은 어딘가요? 아마 대부분 은행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눈을 좀 뜨고 금융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금융권이고요. 그것도 기존 금융권입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요, 이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 공기업들도 있고, 증권, 그리고 이 보험, 이런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같은 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호금융도 있고요. 외국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융업, 이쪽은 여러분들 아마 완전 지금 깜깜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곳이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기껏 아는 게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정도일 겁니다. 외국계랑 동일한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신입으로 잘 뽑지 않습니다. 경력 중심으로 뽑는 데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인턴십 중심으로 일단 사람을 채용하고, 신입은 인턴으로 일단 뽑습니다. 인턴 뽑고, 그 다음에 일 시켜보고 괜찮으면 정규직을 주는 이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카카오뱅크 쪽에 혹시 이런 쪽에도 나는 관심 있다라는 친구들은 카카오뱅크 같은데 인턴십 뜨는 것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 애플페이나 랜딩클럽 이런 거 이제 외국계니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무슨 테라펀딩이 P2P 대출입니다. P2P 대출 업체고요. 그 다음에 8%도 P2P 대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은행을 준비를 하다가 은행을 다 이제 떨어지고, 그 친구 지금 P2P 대출 업체 굉장히 이 각광받는 아주 성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P2P 대출 업체 랜딧이라고 있습니다. 랜딧을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곳에 대한 생각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금융권 채용 이슈 돼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2018년도 금융환경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성장 저금리, 뭐 고령화, 금융의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경쟁,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결국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 채용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보시면요, 지금 고령사회 진입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쪽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느냐 하면 결국 연금 파트 쪽에서 많이 각광을 받겠죠. 연금 중에서도 뭐냐 하면 퇴직연금 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금융 영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지금 창구에 앉아서 뭔가 영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런 퇴직연금이나 이런 파트들이 굉장히 앞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도 하시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지금 모바일 뱅킹 쪽이나 아니면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게 지금 금융업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실제로 신한은행 작년도에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다 나누어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채용 방향들에 명확히 이제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줄여야 되죠.
이 채용 방향하고 나하고 나는 그쪽 채용 방향에 전혀 관련된 경험이 없고 역량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도전을 해본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에너지만 많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익힌 다음에 어떤 이제 업종들이 있고 저 금융기관은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가지 키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블라인드죠. 자, 이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제 실제로 이 중에서 기존에 블라인드를 하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혜택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속칭 좀 학교가 좋은 인서울에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입력하는 난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입력한 난도 없어지고요. 영어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블라인드가 가장 잘 이렇게 지켰던 은행은 어디였을 것 같나요? 자, 은행 6개 있습니다. 만약에 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6개 은행이 있다 손 칩시다. 자, 실제 여러분이 느끼는 다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디가 가장 블라인드 채용을 했을 것 같나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요. 농협은행이 가장 좀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일단 젠더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남녀 비율들이 기존에 제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들이 오거든요. 전국의 학생들이 오고 그 친구들을 보면 대충 전체적인 통계값이 나옵니다. 통계값이 나오고 각 은행 이제 어떤 비율로 붙는다 정도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보면 그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학생들이 거의 20-30%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학생들은 거의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붙는 비율이 적으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은행들이 아직 크게 변했다는 것은 많이 못 느꼈는데 농협은행이 완전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농협은 전통적으로 이제 남학생들 많이 뽑던 조직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농협 5급에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출신 학교가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졌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와서 농협 5급 붙은 애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 학교가 다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준비한 친구들 중심으로 다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블라인드의 힘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마 이 농협은행도 자기들이 아마 그렇게 표방을 했고 실제로 아마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결과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 결과값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농협은행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채롭게 출신 학교들을 뽑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게 올 2018년도에는 모든 은행 또는 금융권에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은 감독을 받게 되죠. 금융감독원에 이제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이제 은행은 전수조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보험 전부 다 지금 이 채용과 관련돼서 자료를 다 다시 조사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블라인드를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는 뭐 난 저 여자에서 떨어졌다. 나는 지방 학교 출신에서 떨어졌다.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거는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준비를 꼭 특히 2018년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준비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실제로 공공기관 뭐 블라인드 채용 장단점 뭐 돼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장점 뭐냐면 한번 볼까요?
화려한 스펙은 은둔형 폭탄 제거에 도움, 뭐 선입견 없이 직무 능력 중심 인재, 뭐 흑수저 금수저 논란. 솔직히 여러분 요번에 이제 뭐 뉴스 보면서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스펙 관리에 이제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근데 어쨌든 스펙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은행이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가시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고요. 금융공기업은 그 지원하는 금융공기업별로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신보는 무엇으로 대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지, 기보, 신보, 주금공, 자산관리공사, 뭐 예금보험공사, 예를 들어서 예보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요. 예전엔 그냥 단순히 경제학만 공부했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예금보험공사,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제도, 이게 선진국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예금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지금 5천만 원이 1인당 5천만 원이 지금 충분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미국의 예금자 보호제도, 일본의 예금자 보호제도, 유럽의 예금자 보호제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들이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펙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여야 되는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취준생과 이제 인담자의 인식 조사 돼 있는데요. 보시면 찬성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률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 해외대학 또는 뭐 지방 국립대, 서울 외 수도권 대학 이제 가면 갈수록 찬성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학벌은 이제 더 이상 뭐 이 작용이 안 될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가장, 최소한 금융권에 있어서는 작용이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뭐냐면요. 채용비리 근절입니다. 그럼 채용비리 이번에 굉장히 크게 터졌죠. 자, 크게 터져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채용비리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 있어서 이제 흘러갈 건지를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과정이 이제 블라인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지운다라고 얘기했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을 전면 폐지를 해버립니다. 자소서 없는 거예요. 1차가 객관식 시험 치고, 그러고 이제 이 자기소개서는 어쩌면 면접 전에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접 전에 자소서 쓰라고 그러고 면접 오는 친구들에게 자기소개서 써오세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이제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도 지금 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게 우리은행이 요번에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던 방식이 뭐냐면 필기시험 강화입니다. 결국 지금 블라인드 하니까 뭘 사람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죠. 역량과 잠재력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이 필기시험 강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은행만 하더라도요. 지금 뭘 이제 도입하겠다 했냐면 금융상식하고 논술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융상식 객관식. 그다음에 논술은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무슨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NH농협은행 5급 이런 데서 이제 치는 논술 형태로 이제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솔직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은 그래도 이런 논술도 없고 필기도 없어서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위원 뭐 외부 전문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번에는 아마 거의 전 은행권의 외부 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이다. 아니면 어느 기업에 있는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계시는 분이 이제 면접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기업은행 면접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은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대학 교수님이 은행에 대해서 알 방법은 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면접은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 결국 뭐를 물을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경제, 금융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은행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묻기에는 그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연금 자소서에 퇴직연금 팔겠다고 했는데 이 퇴직연금 어떤 식으로 파느냐, 퇴직연금 왜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경제라든지 일반적인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쪽 중심으로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 인성적인 측면도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 관련된 역량들도 여러분들 면접 대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뭐 이 최종 합격 이 발표 전에 또 채용 과정 전부 다 점검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부정 이제 합격자들은 합격 취소하는 부분 이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정도로 이 채용 비리 건은 2018년도 내내 지금 가장 우선순위 두고 추진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부 정책은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역 인재 우대. 이 중에 혹시 지역 인재 있나요? 예,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이제 지역 인재들 특히 지방의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금융권은 유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이제 서울권 대학이 오히려 요즘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은행도 똑같고요. 금융공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우대는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농협은행 6급 치실 때도 자기 이제 지역 그럼 보통 나 서울로 쓸까? 아니면 나 이제 원래 고향인 대구로 쓸까? 아니면 부산으로 쓸까? 뭐 많이 고민할 겁니다. 아니면 나 고등학교는 대전 쪽에 나왔는데 학교는 서울로 다녔고 그럼 나 서울로 쓸까? 대전으로 쓸까? 뭐 고민을 하면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뭐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 없으면 일단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게 조금 경쟁률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못 내봤는데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오는 학생들 보면 서울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는 수월하게 지역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은행권에 붙는다라는 느낌은 가집니다. 하여튼 그거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채용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은행 상반기 뽑느냐 안 뽑느냐 지금 저한테 그거 많이 묻더라고요. 뽑을 것 같습니까? 안 뽑을 것 같습니까? 예,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금융위원회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굉장히 열심히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요, 201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도 학생들이 2016년이었나? 학생들이 이제 상반기 뜨냐 안 뜨냐. 그래서 그 전에 하반기 왕창 뽑았으니까 상반기 안 뽑을 거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정부 측에서 이 청년 일자리 때문에 강력하게 푸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제 뜬금없이 채용을 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이제 원래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했다가 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 다양한 변수들이 엮여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뭐 많이 뽑았으니까 상반기 채용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나 채용하겠다 하고 채용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채용을 안 하겠다,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가 채용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 일자리 추진 정책에다가 나 일조한다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준비하고 상반기 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어차피 그거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은행 준비하는 게 그게 올 1년 동안은 나오는 이슈들이 계속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미리미리 그냥 준비해 두시다 생각하시고 상반기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채용 공고 뜰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해 두시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자, 비대면 거래 확대 때문에 이제 은행이 지금 지점이 줄죠. 그럼 지점이 줄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 은행 지원하면 나 그러면 지점이 줄면 은행원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저기에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할이 바뀔 거예요. 지점에 있는 은행원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아마 일본이나 미국의 금융기관들처럼요. 해외 수익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일본의 은행들이 해외 수익 비중이 30%가 넘어갑니다. 예, 그 도쿄 미쓰비시라든지요. 이 미즈호 금융그룹이라든지 이쪽이 도쿄 미쓰비시가 지금 가장 해외 수익 비중이 높은데 40% 정도가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 뭐냐면 그럼 도쿄 미쓰비시 은행의 직원들은 해외 쪽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 그러면 예전에 그 많던 도쿄 미쓰비시 은행의 지점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철수를 했겠죠. 철수하고 그 자리에 지금 전부 다 일본의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제2금융권들이 예전에 이제 좀 한 블록 뒤 후미진 곳에 2층에다가 점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명동 한복판에 지점 해봐야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고요. 오히려 그런 쪽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 대면 거래하는 것들은 누가 이제 가져가냐 하면 이런 저축은행들이나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굳이 은행들처럼 브랜드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한 블록 뒤 좀 건물 2층 3층 여기에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실제 지금 저축은행들 가보면 대부분 2, 3층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면 거래가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 들어가시면 아마 해외 관련된 일이라든지요, 아니면 빅데이터나 IT 쪽 다른 업무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금리 저성장 때문에 이 이제 은행,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실제로 지금 좀 많이 보수적으로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부의 지금 이 수수료 인하 정책에다가 수익성, 이 저금리로 수익성까지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 채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나는 꼭 카드사를 가겠다라고 고집하시면 굉장히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시장 개척하는 쪽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 여긴 사람을 계속 뽑을 거예요. 일단은 인턴십 중심으로 뽑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턴십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쪽에 새로운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은 새로운 지금 비즈니스로 등장을 했는데 대규모 채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조만간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급 경영 어디냐 하면요. 지금 저축은행이라든지 P2P 업체 이런 쪽 P2P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근무 환경들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런 쪽 이제 대출 업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여러분 노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은행을 지원했던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남학생이었고요. 이 나이가 꽤 많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은행에 들어와서 너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고객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그럼 왜 안 되니? 했더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게 이제 보통의 이 금융권 취준생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저축은행 왜 싫냐라고 했더니 브랜드가 조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 친구들이 저한테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은행 저 준비를 다시 할까요 말까요 해서 연락이 오는데 들어보면 일단 대부분 친구들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좀 이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이게 이제 브랜드가 좀 안 좋다. 그런 나머지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 받는 부분들도 실제로 거의 한 초봉이 한 4천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딴 거는 뭐 저기 불만이 없대요. 하는 일도 대출 관련된 업무인데 하는 일도 굉장히 만족하고 페이도 만족하는데 솔직히 이제 저축은행 하면 다들
대부업 내지는 좀 이 고리대금업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저기 실리를 추구할지 명분을 추구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내가 볼 때 굳이 그것 때문이면 오히려 여자친구를 설득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제 못 견디면 이제 이직을 고려하는데 다른 거 다 만족하는데 브랜드 때문이면 내가 볼 때 그건 그냥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자기가 거기에다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저축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축은행 쪽에도 혹시 내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축은행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괜찮은 저축은행들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투 계열의 한국투자저축은행 이런데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고요. 실제로 농협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농협저축은행은 잘 안 쓸 거예요. 농협은행에만 전부 포커스 맞춰가지고 농협은행의 5급에만 이제 전부 지원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5급 지원한 친구들에게 오히려 그냥 그럴 거면 농협저축은행 지원하는 게 어떠냐. 물론 지금 현재는 지점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가서 그 직원들한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떠시냐. 실제로 학생들 시켰더니 가서 이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들 정말 만족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 보고도 야 농협은행 쓰지 말고 NH저축은행 써라. 괜히 그 코피 터지지 말고 여기 와서 이거 쓰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면 정보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품을 팔지 않으면 어디가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발품 팔고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환경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5분만이라도 짬내서 박하사 하나 전달해드리면서 여기 정말 어때요? 한번 취준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괜찮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물론 굉장히 뽑는 이는 적습니다. IB나 자금운용 리스크 이쪽은요 아주 전문 영역이고 자기의 이제 역량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운용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외국계는 이 자금운용 파트를 FICC라고 그럽니다. 이 픽스드 인컴, 이 픽스드 인컴이 채권이거든요. 그냥 커런시 앤 커머디티즈에서 통화, 그 다음에 이 상품, 이거 파생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자금운용 파트 쪽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중공업이다. 그러면 큰 돈이 배 한 척을 수주하면 큰 돈이 들어옵니다. 5천억이란 돈이 3번, 4번에 걸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 외화 자금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리스크에 익스포즈를 그냥 쭉 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하려면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리스크를 해칭을 할 이제 현대중공업의 담당은 그런 부분들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누군가가 파생 상품과 관련된 걸 세일즈도 해야 될 거고요. 설명도 해야 될 거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은행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축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뭐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증권사도 물론 IB 쪽은 합니다. 하지만 은행처럼 이렇게 외화 자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파생이랑 엮어서 하는 데들은 은행이 고유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대부분 아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WM이나 기업금융 쪽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WM은 전통적인 PB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금융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들에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대출, 여신 또는 무역금융 아니면 트랜잭션 뱅킹 이 GTS라고 그럽니다. 글로벌 트랜잭션 뱅킹이라고 지금 은행장님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우리 트랜잭션 뱅킹 비즈니스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도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에 어떤 역량이 이쪽하고 지금 부합하는지를 보시면 지원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경제에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지금 뭐 아마 가상화폐, 암호화폐 같은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고, 은행의 HR에 있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HR 중심으로 채용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HR 중심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금융권에 여러분들 면접을 가보시면 압니다. 예전에는 지금 인사부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는 이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지금 겹쳐져서요. 실제로 면접 보는 사람은 내가 근무해야 될 곳에 부서장이 와서 실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장이 와서 리스크와 관련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예. 통계 담당,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그 디시전 메이킹 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DM 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시전 메이킹 팀이 주로 통계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돌려서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하는 팀이었죠. 그러면 그 DM 팀의 헤드는 통계와 관련된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입회원 면접을 가면 이제 실제로 통계 관련된 거, 너 빅데이터 했다는데 빅데이터 주로 어떤 식으로 그럼 데이터를 추출했니? 추출했던 내용들 그거 어떻게 활용했냐, 그다음 그거 마이닝하는 거부터 해가지고요, 그거 가공하는 거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그러면 은행이 빅데이터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거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니?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니? 이런 거 이제 각자 이야기 나누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한테 와서 지금 신한은행 다닙니다. 빅데이터 직군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면접이 일단 자기소개서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다르고요. 거기에는 전부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로 적혀 있고요. 저도 그 친구 면접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거기 적혀 있는 걸 나는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 모의 면접과 가장 유사하게 해주려면 저도 빅데이터 관련된 거 나와 있는 용어들 전부 해서 그거 전부 다 질문하고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한카드도 보고 신한은행도 봤었는데 둘 다 이제 굉장히 빅데이터와 관련된 중심으로만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HR 중심의 채용에서요, 비즈니스 중심의 채용으로 많이 앞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스페셜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권 취업 전략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저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실제로 이제 은행들 보시면 저거 있었죠. 아직 여러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채용 공고를 유심히 보세요. 채용 공고 유심히 보면 이 회사가 이 전문화된 사람을 뽑는 건지 아니면 이 별도의 이 직무로 이제 중심으로 굉장히 특화해서 뽑는 건지. 그럼 여러분 이번에 농협 6급 채용 공고 어떻게 나왔죠? 그냥 은행원이에요. 그냥. 예. 직무 아직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일단 그런 조직은 무조건 뽑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점 먼저 간다는 얘기죠. 지점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친구들 중심으로 본점에 간다는 얘기고요.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일단 지점에 가는데 꼬리표가 다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빅데이터 직무로 들어온 친구, 이 친구는 기업금융 중심으로 들어온 친구, WM 이렇게 해서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쪽 중심으로 많이 기회를 주려고 그럴 거고요. 당연하죠.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을 나눠서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영업점에 근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한은행 담당자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고객을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빅데이터를 하는데 뭐 그게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고요. 데이터는 금방 그건 기술의 영역인 거고, 결국 고객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거를 알려면 지점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파트로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마케팅이 그냥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이 고객들에게 적용이 되고 고객들이 반응하는지를 보려면 지점에 근무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대부분 지점에 배치를 시키는데, 뽑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꼬리표를 붙여서 뽑느냐, 이제 그냥 우리는 은행원을 뽑는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도요, 난 너무 기업금융 하겠다, 난 너무 PB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아직은 우리는 제너리스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제너리스트를 뽑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신한은행하고 지금 우리은행도 그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중심으로
좀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 보시면요, 이미 거기는 일반 제너리스트를 뽑는 데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금융권들 보시면 BC 카드 뭐 이런 데 이제 지원한다. 한번 보세요. 직무가 얼마나 세분화돼서 나오는지. 그다음에 현대해상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보세요. 직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은행 이외 나머지 대부분의 금융권은 스페셜리스트를 지금 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들 중심으로 이 지원을 하셔야지만 그쪽에 좀 합격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뭐 이 5가지 제가 이제 한번 보면요, 이 트렌드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채용 변수들, 이 여러분들이 꼭 지원하실 때 이 채용 변수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인재 우대하는 거, 지역 인재들 꼭 파악하시고 나머지 이제 채용 비리 근절 때문에 필기 시험 이런 것들 강화될 거다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이 아주 타이트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다 공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촘촘히 준비해서 은행은 제가 볼 때 한 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필기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 자소서도 은행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시려면 한 4개월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신문 꼬박꼬박 읽으시고요. 이슈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논술 문제에 뭐 나왔냐면 바로 이 핀테크 디바이드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요. 이 금융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젓는 문제가 나오고 이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수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 곤란을 많이 겪었던 게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게 기업은행 논술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제 같은 게 논술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는 대충 예측은 돼요. 왜냐하면 그 은행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 중심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 그런 식으로 파도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채용이 이 키워드 이 금융권 채용과 관련된 5가지 키워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